자,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 컨트롤 명령부터 하게 될 건데요. 제가 매뉴얼을 미리 열어놨습니다. 마스터 컨트롤 set reset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스터 컨트롤이 on 되는 지령이 들어가게 되면 on 되는 지령은 요겁니다. 자, 펜으로 좀 바꿀게요. on 신호가 들어가면 이 안에 마스터 컨트롤 회로들이 살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뭐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온되고 이런 회로들을 이 안에다 꾸며 놓으면 평소 때는 마스터 컨트롤 온 지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레더가 들어가 있을 때. 하지만 마스터 컨트롤이 온 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회로들이 온 되거나 혹은 오프 되거나 하겠죠. 만약에 마스터 컨트롤 지령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회로들이 뭐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나간다고 했을 때 마스터 컨트롤의 신호가 끊어지면 이 안에 있는 그 입력들이나 출력들, 입력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출력들은 다 끊어지게 돼요. 그게 마스터 컨트롤 회로입니다. 마스터 컨트롤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MC로 묶어주고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MC 그리고 네스팅 넘버 그리고 그 뒤에 메모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온 되고 있을 때 읽기 모드로 놔두면 이렇게 세로 모선에 접점이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요. 요거를 다 써놓고 나서 이것들을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렇게 MCR 마스터 컨트롤 리셋 그리고 네스팅 넘버 뭐냐면 여기에서 설정해 놓은 네스팅 넘버 이게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야만 마스터 컨트롤이 정상 작동을 합니다. 자, 다 지우고 이 밑에 기능은 설명이 나와 있네요. 마스터 컨트롤 명령은 회로의 공통 모선을 개폐해서 고율의 회로 전환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스터 컨트롤 그 N 여기 표시된 거 있죠? 여기 N이라고 표시된 거. 이 마스터 컨트롤은 CPU 기종마다 쓸 수 있는 그 네스팅 넘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Q03UDV 같은 경우에는 N0부터 N14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 아까 D 얘기했었죠? 디바이스, 온 되는 디바이스 번호, 비트 신호를 여기다, 비트 메모리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비고란에 보면 프로그래밍 툴의 쓰기 모드에서 프로그래밍 시 세로 모선상의 접점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로 작성 후 변환 조작을 해서 읽기 모드 F3이죠. 모니터링 모드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모드로 조작을 하면 자동으로 표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로 모선상 요 세로 모선상의 이 얘기가 바로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평소 쓰기 모드일 때는 안 나왔다가 읽기 모드로 들어가면 혹은 모니터링 모드, 읽기 모드 똑같은 말입니다. 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세로 모선이 생기면서 마스터 컨트롤이 온 되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붙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붙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마스터 컨트롤이 온 돼야만 붙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살표로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쭉 볼게요. 마스터 컨트롤의 시작에서 MC 명령의 실행 지령이 온되어 있는 경우 MC 명령부터 MCR 명령 사이의 연산 결과는 명령 그대로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 시작에서 MC 명령 실행 지령이 온되어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요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이거 화살표로 또 표시를 해드릴게요. MC 명령의 실행 지령이 마스터 컨트롤 시작에서 MC 명령 실행 지령이 온되어 있는 경우 실행 지령이 온이란 얘기는 이게 바로 요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X0에 신호가 들어갔죠? 뭐 내부 메모리 M0를 써줘도 되고 뭐 이렇게 X0를 써줘도 되고 기타 뭐 센서 신호라든지 뭐 다른 뭐 D의 비트 뭐 D가 워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비트로 하나 뜯어서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하튼 여기는 비트 신호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행 지령이 온되어 있는 경우 MC 명령부터 MCR 명령 사이의 연산 결과는 명령 그대로 처리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C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MC 여기 시작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게 끝이에요. 요 사이에 있는 프로그램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이 표시된 부분이 바로 MC 명령부터 MCR 명령 사이의 연산 결과는 명령 그대로 처리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설명을 또 볼게요. MC의 실행 지령이 오프되어 있는 경우 MC 명령에서 MCR 명령 사이의 연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고속이나 저속 타이머를 쓸 때는 우리 타이머들 보면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뭐 5초라고 설정을 해놓은 온딜레이 타이머 얘기하는 겁니다. 5초의 신호를 유지를 해야만 이 타이머가 온이 돼요. 온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오프를 해주면 타이머가 같이 꺼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된 값은 0이 되어 코일 접점 모두 오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보여드릴게요. M0가 들어가면 T0, K50, T0가 온다면 M10을 켜라 라고 딱 이렇게 해놓으면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게요. 자, M0에 신호가 들어갔을 때 자, 신호가 꺼졌어요. 그럼 T0도 같이 꺼지죠. 개수하고 있던 거를 0으로 리셋 시켜요. 자, M0가 5초의 신호가 들어가고 있을 때 T0가 살아서 M10이 켜졌습니다. 여기에서 M0가 꺼지면 M10도 같이 꺼져요. 왜냐하면 타이머가 리셋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 적산 타이머나 저속 적산 타이머. 자,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타이머고 이거는 적산하는 타이머예요. 적산은 누적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운터 역시도 누적을 값을 시킵니다. 자, 설명을 보면 코일은 오프 되지만 카운트 값 접점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M22 온되면 아이고 검색이네요. 자, 런정수기로 바꾸고 M22 온되면 C0 K5 이게 카운터인데 카운터를 쓸 때 타이머랑 똑같이 씁니다. 이건 5는 횟수예요. 미쓰비시는 상수를 쓸 때는 이렇게 앞에다 K를 붙입니다. 그래서 C0가 온이 되면 이 C0로 M30을 킨다 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M20 온 하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요 부분, 요 카운터가 한번 개수가 됐죠? 다시 온, 두 번째 온 하니까 두 번 됐고, 세 번째 온, 네 번째 온, 다섯 번째 온, 그리고 입력 신호가 꺼졌는데 카운터는 계속 온이 돼서 M30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코일은 오프되지만 카운트 값 접점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이 꺼져도 여기 개수된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C로 들어와 있는 이 O는 자, 이 값은 유지가 되지만 마스터 컨트롤이 꺼지면 M30도 같이 꺼지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100으로 할게요. X로 할게요. X0가 온다면 MC 마스터 컨트롤 한 칸 띄고 네스팅 넘버 나오죠. N0 그리고 M1000 이 밑에다는 MCR N0 이렇게 네스팅 넘버를 써서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써주겠습니다. 자, 런중수기로 하니까 이 사이에 모선이 안 생겼어요. 제가 런중수기 끄고 다시 모니터링 모드로 읽기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다시 쓰고 보여드릴게요. 런중수기 할 땐 저게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세로 모선 요거요. 뭐 나온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도 안 되네요. 모니터 모드 쓰기 모드 바꾸고 모니터 모드 이럴 때는 새로 하나를 열어서 이게 런중수기가 안 끊어졌네요. 새로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껐다가 다시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껐다가 다시 해볼게요. 온라인 시뮬레이션 시작 정지 디버그에서 온라인이 아니고요. 됐네요. 이게 런중수기를 끌려면 이렇게 해야 됐네요. 자, 지금 상태는 자 보세요. M0가 온이 됐어요. M0가 온이 됐는데 T0가 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의 CPU를 다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카운터 값은 자동으로 리셋이 된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를 잘 보세요. 요 부분 잘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요 부분 일단 여기부터 보세요. 마우스 마스터 컨트롤이 지금 안 들어오죠? 온 되는 순간 개수 시작합니다. 오프 되면 여기 끊어졌죠? 이 부분 다시 온을 딱 시켰을 때 온 되고, 오프 시키면 다시 0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 온이 되어 있는데 타이머는 죽었죠. 그래서 여기를 죽여놓고 온을 다시 시켜놓은 다음에 온을 시키면 이 부분 변화되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 여기죠. 여기 이게 바로 아이고 화살표가 안 넘어가네요. 절로
아니 왜 화살표가 일로 안 넘어갈까요? 신기하네. 아무튼요, 안 넘어가는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아깐 됐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표시, 왜 여기만 표시되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되지? 아깐 됐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고 이걸 다시 해서 여기다가 다시 해볼까요? 허허, 거참. 뭐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까는 갔었는데 이거. 그렇죠? 갔었죠. 이렇게 마스터 컨트롤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자, MC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카운터가 들어간단 말이죠. 카운터가 들어갔어요. 카운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1 개수 됐죠? 그리고 마스터 컨트롤 끈 상태에서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온, 오프 된 거 보이시죠? 다시 온 했는데 여기는 개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지금 꺼져 있어서 신호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스터 컨트롤을 온 해야만 그때 2로 개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온 되고 있으니까 지금 M22 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가 2를 먹은 거죠. 자, 꺼놓은 상태에서 다시 켜고 다시 M22 온 되면 C0 카운터 값은 3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켜볼게요. 4번, 5번 해서 카운터가 온이 되면 이렇게 M32 온이 되는데, 자 보세요. 오프를 해도 C0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M32 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터 컨트롤 꺼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일은 오프 되지만 카운트 값 접점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기는 오프되고 있어도 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살았기 때문에 얘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코일은 오프되지만 카운트 값, 접점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산 타이머도 한번 볼까요? 런중 수기 하면 안 돼. 아이고. 자, 보세요. 여기 런중 수기 하면 없어졌죠. 여기 세로 모선에 있는 게. 하지만 작동은 똑같이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적산 타이머를 쓰려면 값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 일단 먼저 지울게요. 다 지우고. 적산 타이머는 이 PLC 프로그램이 파라미터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해놓으면 적산 타이머 그 데이터 영역이 지금 할당이 메모리 할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적산 타이머 설정하는 방법은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 여기 내비게이션 트리에 파라미터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면 PLC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PLC 파라미터 클릭하고 프로그램 설정 쪽으로 가면 디바이스 설정 쪽으로 가면 여기에 입력, 출력, 내부, 레치, 링크 뭐 쭉 나오죠. 여기에 보면 적산 타이머가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0K로 돼 있단 말이죠. 비트 디바이스, 워드 디바이스, 디바이스 합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적산 타이머는 할당된 양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큰 데서 하나씩 빼다가 넣으시면 돼요. 1K는 1024 비트입니다. 1024의 데이터입니다. 비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비트 아닙니다.
예, 그 1024의 워드죠, 워드. 거기에 그 한 1워드를 또 비트로 쪼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데이터 레지스터를 12로 줄일게요. D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D는 기본적으로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13이었던 거를 여기에 1K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체크 누르시고 설정 종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카운터 타이머는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 카운터는 리셋이 안 되죠? 리셋 되는 거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M21이 온되면 RST C0라고 따로 명령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런중 쓰기가 또 이상해졌어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벌써 21분이나 지났네요. 자, 이거 지우고 요 밑에다가 M21이 온되면 C0를 리셋한다. 그리고 쓰기.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떠서 그래요. 지금 자, 온이 됐죠. 마스터 컨트롤 꺼져도 오프가 안 됩니다. 지금. 자, 이 상태에서 M21 리셋을 딱 쳐도 리셋은 먹지 않아요. 안 먹죠. 들어와 있는데 안 먹죠. 마스터 컨트롤이 온 돼야만 리셋을 했을 때 이렇게 먹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카운터를 다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카운터 쓰실 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카운터 다 했으니까 지우고 런정 크기로 그냥 바꿀게요. 지우고 적산 타이머 M0가 온되면 ST K 100 ST1 K100 그리고 ST1이 온 되면 M12 켜진다. 마스터 컨트롤이 아까 지워졌네요. MCR N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스터 컨트롤 꺼지고 상태로 시작을 하면 온이 안 되고, 마스터 컨트롤이 켜졌을 때 M0 신호가 들어가면 타이머가 개수를 시작하고, 신호가 탁 끊어지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죠. 적산 타이머이기 때문에 다시 온을 하면 시작했다가 무슨 조건에 의해서 입력 신호가 끊어져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온이 되면 이렇게 시간 설정해놓은 시간만큼 카운팅이 다 됐을 때, 개수가 다 됐을 때 이렇게 출력 신호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컨트롤 신호가 꺼지면 적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출력 신호는 꺼집니다. 이렇게 다시 마스터 컨트롤이 온 돼야만 M10이 들어오고 ST1이 접점이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리고 아웃 명령 중에 디바이스는 모두 오프한다. 맞았죠? 그리고 set, reset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set은 리셋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상태 계속 유지하는 신호예요.
자, 여기다가 셋 리셋 한 번만 더 해볼게요. M 100이 온다면 set M 200 M 200이 온다면 아이고 잘못 써줬네요. M 200이 온다면 코일 M 201을 켜준다. 그리고 M 210이 살면 리셋 M 200을 해준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온을 해도 M200이 온이 안됩니다. X0가 이렇게 온 된 다음에 마스터 컨트롤이 살면 M100이 들어왔을 때 M200이 셋해서 M100의 신호가 끊어져도 셋 들어간 비트 메모리 M200은 온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마스터 컨트롤이 꺼져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상태는 계속 온이 되지만 살아있지만 코일은 꺼집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카운터랑 똑같죠? 자, 마스터 컨트롤이 온 돼야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터 컨트롤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리셋 명령을 치면 M200은 리셋이 안 됩니다. 다시 온 시켜볼까요? 리셋 안 됐죠?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 리셋을 시켜주려면 마스터 컨트롤이 온돼 있는 상태에서 그 마스터 컨트롤 리셋이 아니고 셋돼 있는 내부 메모리 M200 이거를 리셋을 시켜주려면 반드시 마스터 컨트롤이 온돼 있는 상태에서 리셋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리셋했죠? 꺼졌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마스터 컨트롤 MCR 마스터 컨트롤 리셋 네스팅 N0가 이렇게 방이 닫혀 있지 않으면 한번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돼 있지 않으면 마스터 컨트롤이 꺼져 있더라도 왜일까요 이거? 이렇게 해도 사네요. 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는 쓰지 마시고 여튼 마스터 컨트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이 밑에 보시면 네스트 구조체 안에다가 구조체를 또 넣는 거예요. 무한 루프를 돌린다거나 혹은 1번 회로가 살고 있을 때 그 안에 다른 뭐 네스트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구역 안에 잘 돌고 있는 구역 안에 또 다른 A란 구역 안에 B란 어떤 구역을 또 집어넣고 또 B란 구역 안에 C란 구역을 집어넣고 이 구역이라고 표시해서 좀 그런가? 어떤 하나의 뭔가 구조체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때 그런 게 이제 네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스트 구조에 A란 구조 안에다가 B 구조를 넣고 B 구조 안에다 뭐 C 구조를 넣고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근데 이 회로를 딱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MC1, MC1, MC2, MC3 즉 N0, N1, N2 이건데 제가 1, 2, 3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할 때 그 네스트 구조로 사용을 하려면 여기하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 땐 또 되네. 자 여기 보시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조작 미스네요.
이 구역을 지정을 해놨더니 여기만 또 녹화가 되네.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어씨, 반 넘어가는 순간 딱 안 되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요거. 자, 네스트 구조로 사용을 할 때는 N0, N1, N2로 왔잖아요. N2의 네스트는 요거예요, 요거. 이 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C 구역이 되는 거고, 요게 B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 이게 A 구역이 되는 거죠. 뭐 옆에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네, 보시면 A가 온일 때 실행, AB가 온일 때 실행, ABC가 온일 때 실행. 근데 이거를 N0, N1, N2로 써주고 여기를 N0, N1, N2로 써주면 이거 네스트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라고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매뉴얼에서 이렇게 회로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필시 회로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 보신 다음에 지금 마스터 컨트롤 가지고만 거의 한 30분을 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만 한 게 아니고 카운터도 한 거예요. 카운터. 그리고 타이머, 적산 타이머 이런 걸 set, reset 명령까지 총 5개 명령을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쭉 풀어 보시고 그리고 과제는 제가 오늘 바로 안 내고 내일 과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어서 제가 어제까지 좀 무리하게 그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한 겁니다. 좀 두서없게 편집을 해야 맞는 건데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 다시 찍어 올릴 때는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찍을게요. 그래서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질문 있는 것들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메모로 이렇게 남겨놓거나 그 질의응답 거기다 써놓으시면 제가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나 카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